바로 옆에 있는 그런 좋은 자리 들어갈 수 있는 자본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면도로에 빠진 위치에 2층에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부족하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계속 이렇게 움츠리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또 손님들이 오거든요. 창문을 다 막았잖아요. 밖에서 보면 영업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공사하는 데인 줄 알고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한 자리에서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입소문이 나는 거죠. 입소문만큼 되게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맥형 아카데미 창업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승현입니다. 여기는 네. 이제 어떤 거 교육하는 곳이에요? 장사를 좀 이제 시작하시는 분, 아니면 장사를 좀 기본기 없이 시작했던 분들이 이곳에 와서 창업을 준비하고 교육을 받고 실제 창업을 해서 나가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시다가 이런 이제 아카데미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외식업을 20년 차 하고 있다 보니까 창업 도중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좀 있어요. 경험을 하면서 왜 이런 것들은 좀 사교육처럼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기본적인 것만 알려줘도 충분히 창업에 실패하고 시행착오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서 꼭 언젠가는 좀 사업을 하다가 자리가 잡히면 이렇게 창업 아카데미를 좀 운영하고 싶다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이 공간은 담소를 좀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작지만 이렇게 알차게 좀 준비를 해서 유튜브 통해서 제가 찍었던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게 온에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저희도 유튜브 채널을 4년째 운영하다 보니까 편집자들이 이제 3명이 있는데 3명의 친구들이 이곳에서 이제 영상 편집을 하는 곳입니다. 유튜브 수익이 좀 많이 나오시는 편이에요? 유튜브 수익이요? 저는 다른 채널에 비해선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3년 8월 기준으로 그래도 많이 올라서 43만 원 정도? 마이너스네요. 네, 엄청난 마이너스죠. 유튜브에 투자하시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세요? 일단은 편집 직원 3명의 급여가 오롯이 들어가고 일주일에 8번에서 한 12편 정도의 영상을 찍다 보니까 80% 이상 나가서 촬영을 하다 보면 못해도 한 1,500 이상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지출로. 유튜브 수익으로는 1,450만 원 정도 적자가 나시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처음부터 장사하면서부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많이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같은 현장에서 뭐 치열하게 경쟁도 하지만 뭐 동지와 같다라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했고, 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의 패점률이 생각보다 너무 높거든요. 누군가는 좀 올바른 방향성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라는 사명감이 가장 저한테는 컸던 것 같고, 제가 그래도 그나마 사업을 통해서 외식 사업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여유가 생겨서 이런 마음을 좀 돌려드릴 수 있는 게 가장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적자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도, 저희 회사로서도 마케팅 채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례로 백종원 대표가 나와서 그렇게 골목 식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백종원 대표가 하는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이해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먹다 보면 가맹 점주님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올라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선순환시키는 거잖아요. 저도 외식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저 사람이 어떤 경험이 있길래 이렇게 공유를 하지 했을 때 결국엔 찾아보고 알아봤을 때 이제 저희 매장이라는 걸 알고 또 방문들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 브랜드 마케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여러모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다 뭐예요? 이렇게 수강생분들이 8주 동안 교육을 받고 이렇게 말 그대로 감사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저한테 감사 패드를 주고 가신 거거든요. 오며 가며 저도 이 패를 볼 때마다 교육이 사실 힘들거든요. 이 에너지를 써야 되고 열정을 써야 되고 힘들기도 한데 이런 거 볼 때마다 되게 뿌듯하고 다시 뭔가 충전되는 느낌? 그런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이 책은 직접 쓰신 책이에요? 네, 제 이름을 걸고 썼던 책이고 2017년도에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뭐 제가 이제 500원짜리 김밥을 팔면서 그 돈을 모아서 이제 직영점을 만들어서 잘 성장해서 13개 매장을 또 운영을 했었어요. 그와 같은 경험들이 사람이 기억이라는 게 오래 간직이 안 된다라는 걸 또 느끼고 책으로 만들게 되었고, 만들게 된 동기도 이제 저희 자녀들이 나중에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을까? 열심히 살았나? 이런 것들을 제가 술자리에서 이렇게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면 꼰대 같은 아빠가 될까봐 그냥 책 한 권 아들들 책상에다 딱 언젠간 한번 놓아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카데미 수업이 다 끝났잖아요. 네. 그 후에는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그 후에는 이제는 퇴근인데요. 제가 퇴근할 때 이제 항상 저희 매장에 한번 들려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외식 사업을 같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어떤 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롱타임러시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수제 맥주, 수제 피자 전문점입니다.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대표님 브랜드 창업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보통 이제 독립점포라고 하는 개인 점포 창업 같은 경우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지, 체계적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음식만 맛있으면 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컨셉이 있어야 되고 그 컨셉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매장까지 방문하는 건데, 컨셉을 심기 위해서는 브랜딩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일반 매장이 색깔을 얹어서 브랜드가 되고 그게 널리 소문을 통해서 브랜딩이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안 거치고는 우리 매장에 갈 수 없어요. 여기 저희 맥클라스 수업 들었던 수강생이고요. 지금 이제 수료하고 이렇게 열심히 또 아주 메인 자리에서 장사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맥형 아카데미 수업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덕분에 맥형님께서 알려주신 뭐 노하우랑 그걸로 해서 더 훨씬 더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수업을 듣게 되신 거예요? 예전부터 맥형TV 구독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산역에 와서 장사를 하는데 마침 롱타임노씨가 당산에 있어서 또 맥형님께서 저희 가게를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또 연이 되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분께서 근처에서 장사하시는 모습 보면은 어떠세요? 저도 그랬지만 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맨날 경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장사도 못하고 뭉추리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장사를 해요. 근데 이렇게 내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드는 동생들이 옆에 있다 보면 저도 사실 조금이라도 의지가 되고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인사 나눌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되게 기분 좋은 일이죠. 여기가 저희 롱타임노씨입니다. 2층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다가 2층에다가 매장을 창업을 하신 거예요? 저도 지하철역에서 김밥 팔고 500원짜리 벌어가지고 29살 때 현금 1억을 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죠, 창업 자금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역전이나 용용선생처럼 좋은 자리 들어갈 수 있는 자본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면도로에 빠진 위치에 2층에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부족하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계속 이렇게 움츠리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또 손님들이 오거든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롱타임노씨 매장이고요. 보면은 창문을 다 막았잖아요. 밖에서 보면 영업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공사하는 데인 줄 알고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한 자리에서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입소문이 나는 거죠. 입소문만큼 되게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컨셉이 좀 특이하네요. 5년 전부터 진짜 인건비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99학번인데 수능 경쟁자가 98만이에요. 지금 00학번 기준으로 수능 경쟁자가 40만 정도 되고 태어나는 친구들 기준으로 22만, 23만 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자영업자는 600만, 700만 막 이렇게 수치 이상을 맴돌고 있는데 태어나는 사람들이 줄다 보니까 인력난에 빠르게 우리가 위기에 봉착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본처럼 자동화 시스템을 세팅을 하게 됐고, 불편해서 안 오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결국에는 이제 음식에 대한 품질 경쟁력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까지 오셔가지고 재방문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기계들은 맥주 따르는 기계인가요? 네, 맥주도 되고 소주도 되고 와인도 되고 보드카, 위스키도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원리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는 냉장고가 있는데요. 그 냉장고 케그통 안에 다양한 술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술집은 냉각기 통해서 맥주가 나오는데 이거는 냉각기가 아니라 자연 냉각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맥주의 품질 자체가 우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류로 치면은 몇 가지 정도가 있어요? 저희는 29가지인데 전체 라인업은 300개가 넘어서 판매량을 보면서 상권에 따라 틀리니까 점주님들이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쓸 수 있게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매장이 전라도에도 있고 경상도에도 있지만 저희가 일일이 가서 하지 않고 원격으로 이걸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은 뭐예요? 여기서 이제 손님들이 맥주집에서 아르바이트 안 해본 이상 술을 잘 못 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꼼꼼히 설명을 하더라도 술을 잘 못 따라서 거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미리당 계산을 하다 보니까 거품도 소비자의 몫이 되면 불만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거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버튼을 누르면 저희 직원들이 시계를 차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와서 거품을 걷어드리고 무료로 이렇게 맥주를 더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일했던 친구가 와가지고 또 아는 체 하는데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몰랐어요 진짜. 돌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 매장 시스템이 되게 좋고 그리고 대표님이 되게 좋은 분이라서 다시 일하고 싶어서 왔어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좋으신 거예요? 알바하는데 굉장히 많이 챙겨주시고 되게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럼 대표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알바로서 되게 잘 대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류를 보관하는 곳이에요? 네, 이쪽에 이제 29종류의 술이 보관되어 있고, 이게 이제 냉각기 시스템하고 다른 거는 냉각기는 20m 정도의 구리 코어가 있거든요. 그 안을 통과해서 맥주가 나오다 보니까 구리 코일 안에는 다양한 그 맥주에 대한 때가 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주의 맛이 변질될 확률들이 되게 높은데, 여기는 모든 호스가 이렇게 짧고요. 냉각기에는 20m 구리 코어가 저희는 없다 보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제 맥주가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 호스 자체가 상온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맥주가 보관되기 적정한 온도 0도에서 4도의 냉장고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맥주에 변질될 수 있는 요인들이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생터진 방지기 외에 탄산 압력 조절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 압력 조절 장치라는 거는 맥주를 딸 때 압을 주고 맥주를 안 딸면 압을 주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압력이 일정하게 꾸준히 들어가는 일반적인 맥주 기계와 달리 맥주의 변질을 최소한 늦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비하시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 비용 때문에 사실 저희 프랜차이즈를 하시려고 하셔도 주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PC와 같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당 한 200만 원 정도, 10개면 2천만 원 정도 하는 비용이 들고요. 또 이런 냉장고나 부자재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더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람 한 명을 덜 쓸 수 있고 큰 평수 같은 경우는 두세 명을 덜 쓸 수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투자 비용은 장기적으로 관리에 대한 피로도를 낮출 수도 있고 또 직원 인건비에 어떻게 보면 감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저희 같은 경우 오토 매장으로 한 18%, 그리고 주인이 직접 일하면 인건비가 한 15%인데 외식업 기준으로 식당 같은 경우는 한 25% 하거든요. 말 그대로 1억 팔면은 2,5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저희는 1억 팔면은 1,5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6개월, 5개월만 하면은 충분히 그렇게 사람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수제 피자다 보니까 기계로 피는 피자가 아니라 손으로 피거든요. 이게 이제 맥주에도 효모, 발효식품이다 보니까 효모가 중요한 것처럼 이 피자 도우도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발효 과정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날짜를 체크해서 일일이 발효를 통해서 쫀득쫀득한 맛의 피자를 구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다 도우들인 거예요? 네, 이게 피자 도우고 3일 이상 숙성된 피자 도우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판 정도 이렇게 나가요? 포장이 300판이고요. 하루에 그래도 저희가 못해도 60에서 70테이블 정도 받으니까요. 한 테이블에 2판씩 시키면은 100판 넘게 팔지 않을까요? 평일인데도 손님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예전보다 경쟁은 더 치열해졌거든요. 웬만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여기보다 훨씬 좋은 1층 자리에 다 자리 잡고 있고, 이전보단 이 시장의 상황은 더 안 좋아졌죠. 맨날 2년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업변했는데 왜 우리 오래 가지? 이런 걸 생각해봤더니 이 컨셉을 심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거든요. 롱타임노시는 만남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브랜드고, 맥주 탭이 29개가 있는 거는 제가 29살 때 첫 창업을 이곳에서 했거든요. 그 의미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매월 29일날 롱타임 노시에서 노시의 성을 따서 노시 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매장에 방문하면 30%를 할인해주고 있거든요. 이벤트나 마케팅이 이렇게 일정하게 꾸준히 하면은 정말 효과가 대단히 크다라는 것도 이 롱타임 노시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 다 이제 셀프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네, 셀프예요. 모든 거 다 셀프예요. 여기에 수저 젓가락도 뭐 포크 이런 것도 다 셀프로 가져가야 되고, 기본 안주도 다 셀프예요. 이런 팝콘 같은 것도 가져다가 먹을 수 있어요? 아, 이거는 계속 가져다가 먹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다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많이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오히려 안 가져간다, 괜찮다라고 하는 게 더 싫어요. 왜냐면은 이게 간이 좀 안 맞았나? 뭔가 팝콘이 잘못 튀겨졌나? 드시다가 맛있으니까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면 아, 오늘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분들이 다 이쁘신 분들밖에 없네요. 저는 감사하게도 사실 외식업 하면서 제가 직영점도 많이 늘렸었잖아요. 이 외식업 하면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늘 이렇게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이 항상 있어줘서 저는 돈복보다는 인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복하고 일복이 많아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제가 줄을 서면은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함께 하기 위해서 좀 저렇게 이쁜 친구들도 오고 열심히 해주는 친구들도 오는데, 이제 돈만 되면
되면 됩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저희 그냥 네이버 지도에서 리뷰도 적고 수제 맥주 판다고 해서 오게 됐어요.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저희 처음 왔어요. 여기 와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분위기 너무 좋고요. 너무 시끄러운 데는 싫었는데 적당히 소음도 괜찮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맥주 마셔보니까 어떠세요? 아,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와인 좋아하는데 이거 로제 뭐 비어라고 시켰는데 와인 같아가지고 진짜 좋아요. 대표님은 이제 창업 관련해서 교육을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이제 창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일단은 창업은 저는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긴 시간 도전해야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거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좀 기본기를 탄탄히 준비해서 이 시장에 나왔으면 좋겠고, 좀 가벼운 생각으로 하면 생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이 창업 시장이거든요.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창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외식업을 한 지 20년 됐거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주변에서 반대도 많았고, 말이 좋아 외식 사업이지 장사였습니다. 지금은 부모님도 인정해주고 주변에서도 응원 많이 해주는 정말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창업이라는 장사라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중한 마음으로 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니까 그렇게 즐겁게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기본들을 조금이라도 배워서 창업 시장에 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도 되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가겠습니다.